안녕하세요. 회원입니다. 회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계속해서 위정편 20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지난 12월 초에 제가 생각하는 띠별 운세를 설명하고 그전에 이제 11월 말에까지 위정편 19장까지 설명했는데 19장의 내용은 그때 노나라의 노나라 왕이 공자한테 물어봤다 했잖아요. 백성을 복종하려면 백성이 이제 자기를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 굽은 나무를 이 바른 나무 위에 놓으면 안 되고 이 굽은 나무 위에 바른 나무를 놓으면 이 나무가 다시 바로 바르게 되듯이 어떤 휘하 장수를 쉽게 말해서 뭐랄까요, 실력이 쉽게 말해서 실력이 없고 나쁜 사람을 등용하지 말고 좀 덕망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면 자연히 백성이 따르지 않겠냐라고 바로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보니까 개강자가 똑같이 물었네요. 개강자가 물었다. 뭐를 물었냐 보니까 사민 경충이권,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공경하고 충성하게 하라면 또 이권, 요때 이자는 이제 서이자인데요. 서이자인데 이때의 서이자는 보다는 제가 보기에 똑같이 이 말이을 이자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공경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또 권면을 한다. 이 권자는 이 권선징해할 때 선을 권하고 악을 타판다 그런 할 때 이 권할 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권하겠냐, 권면이 생각됐겠죠. 이 힘쓸 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자기한테 공경하고 또 자기 자신 또 충성하게 하고 또 백성들이 부전하게 하게끔 관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개강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이 문장이 이제 해석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개강자가 누구냐면 이 노나라 쪽 보면 이제 이 지난번에 애공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렇죠? 애공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앞에 정공이 있고 소공 이제 왕이 순서를 보면 그 앞에 이제 황공이 있었는데 이 황공에는 네 아들이 있었다 합니다. 장자는 이제 이와 같이 소공이 되고 소공이 이제 이 왕이 되고 나머지 세 아들이 이름이 이제 우리가 통상 중손씨라고 숙손씨 또 개손씨라고 이렇게 얘기를 요 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이 중씨, 숙씨, 개씨 요의 이제 성씨 시조가 되는데 이 중손은 우리가 이제 중자는 이제 왕 빼고는 이제 첫째 아들을 둘째 아들을 그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공자도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의미는 중이를 하고 나중에 이제 중을 단함으로 이제 또 맹시로 또 성을 바꾸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이 왕은 되지 못하고 소공 전공 예공 내려오면서 예공 따져보면 이 사람들이 5천이나 3천 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의 대부라 해가지고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를 한 거죠. 결국은 예공도 요런 사만시의 요 개강자가 개손실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만시의 어떤 세력에 또 어떻게 몰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만시의 역공을 받아서 또 위나라로 도망가고 끝에는 월나라로 와서 이제 죽기도 하고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이 예공의 슬픈 사연은 또 나중에 얘기도 드리고, 그만큼 이 개강자가 이제 대부로서 우리나라 대부로 하면 따져보면 국무총리 옛날 보면 우리 영의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국가의 큰 1인자 같은 왕 빼고 1인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공자 그 시대에 이제 공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자한테 다 물어보는 것은 쉽게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비슷한 질문이겠죠, 그렇죠? 백성들 하여금 어떻게 공경하고 또 백성들이 어떻게 또
이 충이라는 의미가 참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충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자기 자신한테 충실하는 거를 충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아마 그런 의미보다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자기 자신한테 공경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한테 충성을 할 것인가, 그리고 뭐 그런 뜻으로 아마 해석하는 것 같아요. 하면 이 문장이 쉽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왕자가 물었다. 백성들 하여금 어떻게 자기한테 공경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또 권면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지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자왈 공자는 뺐습니다. 임지이, 이 지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인칭대명사라고 하잖아요. 인칭대명사. 백성들을 임할 때, 이 임자는 우리가 임지에 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장대에 뭐 나간다, 임한다 그럴 때, 이때는 이제 뭐 백성들을 상대할 때는 이 뭐뭐를 한다가 이때 장은 뭐냐면 장엄한다, 또 뭐 근엄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백성을 대할 때는 근엄하게 하면 즉 공경한다고 되네. 그렇죠? 공경한다. 그다음 이제 효자문 적충, 요 앞에는 요 임지이가 똑같이 생략됐겠죠. 그렇죠? 임지이니까 근엄하게 대하면 공경하고, 또 백성들을 또 충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물어봤잖아요. 이제 충성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로 보니까 공자께서는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자라면 아랫사람, 이때는 뭐 백성들 말하겠죠. 그렇죠? 백성들을 하여금 백성들한테 자비스러운 마음을 하면 즉 충성을 한다라고 그랬네요. 백성들한테 자비스럽고, 그렇죠. 뭐 자기 희야 중생들을 잘 자비로운 마음을 대하면 자기한테 충성하겠죠. 그죠? 결국 충성한다면 자기한테 집중하고 충실하게 일을 한다.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아까 이제 그러면 이 권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이제 물었으니 공자가 또 대답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권면 부진하게 할 수 있게끔 권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 그것은 착한 사람을 등용하고 그도 가르친다. 뭘 가르치니? 불능. 쉽게 말해서 불능이라는 말은 뭐 불능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능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그러겠죠. 그죠? 불능. 그러니까 능숙하지 못한 좀 뭔가 좀 딸리는 사람, 좀 어떤 뭐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는 뭐 쉽게 말해서 못 배운 사람이라든지 그런 의미겠죠. 뭐 좀 능력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즉 그러면 백성들이 권면하게 될 것이다. 이 권면이라는 말이 참 이해하기 참 힘들 텐데, 권자는 권할 권자, 민자는 힘쓸 민자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힘써라, 잘 다이려고 부지런히 힘써라,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등용하고 좀 모자란 그런 사람을 잘 가르치면 백성들은 자연히 부지런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뭐 오늘날 이 문장 갖고 현대적으로 어떻게 볼 건가라고 봤을 때 결국은 이제 똑같이 위정자라 봤었을 때, 즉 공무원들한테 똑같이 이제 리더자의 그 어떤 조직의 리더자, 어떤 팀장이나 어떤 조직의 그런 사람 다 적용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적용해 보면 자기한테 공격한다고 하면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뭔가 모르게 근엄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근엄이라는 말은 쉽게 해서 우리가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뭐 A하고 B하고 만약 A가 갑이고 만약 B가 만약 을이라면, 쉽게 말해서 뭐 요즘은 과거에 뭐 그런 것 같은데, 저 밥상을 지금 보면 아버지 밥상과 자식 밥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항상 아버지는 근엄한 표정, 저 어릴 때도 보면 우리 아버님 밥상, 우리 어머니께서 밥상 차릴 때 보면 아버지 밥상, 할아버지 밥상 별도로 탁 해서 또
이제 혼자 드시게끔 당하고 또 자식들은 저희들은 또 다르게 보면 그러니까 좀 뭔가 모르게 아버님 좀 근엄한 표정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윗사람들도 아랫사람에게 뭔가 모르게 이 조직을 통솔을 하려면 같이 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얘기를 한다면 뭐 사장이 있다면 직원들하고 이 직원들 회식 장소에 사장이 가서 되겠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뭐 직원들이 격려 차원에서 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간다 그러면 한 10분 내에 5분 내에 야 너희들 잘 먹고 뭐 재밌게 놀으러 하고 자리를 비켜줘야지. 끝까지 있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장하고 그러면 나중에 밑에 직원들이 사장하고 술 한잔 먹고 뭐 막 먹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 조직이 위기 질서가 설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부하 직원들한테 자기 자신한테 공격하게 하려면 좀 근엄한 표정을 좀 지어야 된다라고 하고 싶고 또 이 충을 아껴만은 자기 자신에 충실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일에 어떤 그러한 일에 잘 하려 그러면 바로 그런 게 있죠. 이때 부모한테 효도하고 잘하는 뭐 밑에 사람을 자비로 대한다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의 입장에서 만약에 A, B, C가 있다면 B 입장에서 윗사람을 잘 효라는 윗사람을 잘 따른다는 거겠죠. 그렇죠? 밑에 사람을 통솔하는 데 입장에서 뭐 윗사람은 무시하고 무시하고 밑에 사람은 자기를 따르라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니 위계 질서를 내가 윗사람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밑에 사람도 자기한테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도 뭐 병장, 상병, 이병, 일병 있다면 이 상병이 중간적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병장한테 잘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병, 일병 등도 자기한테 잘하지. 뭐 병장한테 못하는데 상병 지한테만 잘하라면 할까요? 바로 그런 의미로. 그래서 윗사람한테는 부모한테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또 아래 사람을 자비스러운 마음을 하면 자기 자신한테 충실할 거고 또 조직이 일에 잘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 들어지고요. 그 다음 이 권면 모든 국민들이 또는 조직원들한테 좀 뭔가 좀 부지런하고 권하려면 내 자신이 이제 상대방을 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 스스로 공작에서는 뭐 착한 사람을 동경하고 뭐 좀 불능 사람을 잘 가르치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쉽게 말해서 이때 착한 사람을 동경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만약 부지런을 하라고 권한다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을 칭찬해주고 좀 뭐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은 이 가르친다면 왜 그 사람이 부지런하지 못한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냥 그런 것을 잘 살펴본다 거죠. 살펴보고 잘 가르치다 보면 그러면 저 백성들이 누구나 다 공평하지 않겠냐. 좀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잘 가르치다 보면 능력을 이렇게 이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국민 전체가 잘 부진하지 않겠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회의 조직의 팀원이나 어떤 부서의 직원들은 국민들 어떤 팀의 상황들을 봐서 할 때 어떤 이 성과를 내려면 잘한 사람만 갖고 일을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비슷한 예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산성을 우리가 뭐 북한 산성, 남한 산성을 보더라도 이 큰 바위 속에는 요만한 이 돌멩이라도 있어야 이게 견고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집안에 자식이 만약에 뭐 요즘은 뭐 하나 내지 둘이지만 옛날 보면 자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자식들이 뭐 잘 되고 잘 된 자식, 못난 자식이 있다면 이 잘난 자식뿐만 아니라 못난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잘난 자식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어떤 조직에 조금 어떤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리더자는 그런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잘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좀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좀 성적이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학급 전체 어떤 성적 올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적 혼자 달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성적 우수자한테 좀 성적이 나쁜 사람들한테 좀 가르치고 그럼 성적 같이 이제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 전체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면 어떤 성과가 다 놓지 않겠냐, 바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 공자한 얘기는 요 정도로 어떻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박과 을의 입장에서 항상 자기 자신한테 밑에 직원들한테 지평 공경받고 충성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가만 을한테 을의 입장을 어떻게 해주냐면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존중을 한다는 말은 상대의 입장을 서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상대의 이해를 한다는 것은 상대편 입장에서 한번 대봐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본다. 쉽게 말해서 역지사지를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렇죠? 과연 밑에 사람이 되었을 때 입장을 바꾸고 나서 과연 그 사람 입장에 생각했을 때 뭔가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다만 우리 리더자들은 나를 존중을 하니까 자인이 갑한테 또 존경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는 방식대로 아래 사람 하나이금 나에게 존경받으려면 나는 아래 사람을 존중을 해야 된다. 존중을 한다는 말이 다른 말은 이제 아래 사람한테 겸손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겸손한다. 아래 사람한테 겸손하게 잘 대하다 보면 이 아래 사람 나한테 존경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겸손이나 존중 같은 게 이제 겸손하는 방법이 바로 아래 사람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겸손을 하고 또 겸손한 방법이 존중이니까 아래 사람이 하는 일을 잘 또 존중해 주다 보면 또 이 사람은 팀장들은 사장들은 자연히 밑에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겠죠, 그렇죠? 아무튼 제가 방금 이런 이야기도 참고 삼아 앞으로 어떤 리더자나 사장이나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도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행운의 노노 현대적 응용하기 위정편 20번째 문장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